자, 드디어 9월 14일 촬영일 기준 한국에도 무려 8년 만에 애플페이가 들어온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건 아직까지 완전한 오피셜은 아니지만 거의 출시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려 카드와 독점 계약으로 11월에 출시한다는 소식인데요. 뒤에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소식, 아이폰 14의 국내 출시일, 이것도 거의 오피셜로 나왔기 때문에 애플페이와 아이폰 14의 출시일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실까요? 자, 자, 우선 애플페이는 뭔지, 그리고 왜 출시한 지 8년이 지나서야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지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페이는 2014년 아이폰 6와 애플워치 1세대와 함께 처음으로 공개된 간편 결제 서비스인데요. 한국으로 치면 삼성페이 같은 것이지만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애플페이는 무려 8년 전인 2014년 미국에서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빠르게 지원 국가들이 들어가서 2021년 기준 63개국에서 애플페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애플 사이트 하단에 보면 애플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들이 나오는데 총 139개국에 판매 중인 걸 감안하면 작년 기준으로 애플페이는 출시국의 반도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출시하지 않았다고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그럼 애플이 봤을 때 한국의 매출이 좀 작은 걸까요? 63등에도 못 들어서 아직까지 출시하지 않은 걸까요?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애플을 굉장히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경우 아이폰 X 시리즈가 출시됐을 때 매출이 전 세계 7위였고요. 2021년 기준 한국에서만 연매출 7조 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매출로만 보자면 진작에 서비스 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애플의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는 들 거예요. 어쨌든 2018년 기준 애플페이 이용자 수는 2억 5,300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아이폰 사용자의 31%나 차지할 정도로 아마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국가의 아이폰 사용자라면 거의 대부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애플페이는 출시 후 고속 성장을 거쳐서 2020년 글로벌 카드 거래의 무려 5%나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결제 서비스가 되었고요. 2020년 11월 기준 전 세계 애플페이 이용자는 무려 5억 700만 명으로 아이폰 사용자의 51%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애플페이는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국내 애플페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매출도 크고 나라도 잘 사는데 도대체 왜 지금까지 애플페이를 들여오지 못했냐? 자, 여기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애플페이가 NFC 방식이라는 것. 자, 삼성페이의 경우 출시하자마자 너도 나도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사용이 가능했는데 그 이유는 삼성페이 마그네틱 보안 전송, 즉 MST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카드 결제 단말기들은 전부 MST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카드 결제기가 있는 곳에서는 전부 사용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혁신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특허는 삼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가성페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애플페이는 어떨까요? 결제를 위해 NFC 단말기가 필수로 필요한데 이걸 전국에 있는 소심한 업체들에게 설치를 하려고 생각해보면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이 지금까지 한사코 거부해왔던 것이에요. 왜냐? 단말기 설치 비용이 너무 크니까. 애플페이를 독점해서 수수료를 다 받아 챙겨도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계산입니다. 자, NFC에 대해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13.56M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10cm 이내의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또 다른 부대 비용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NFC 기술을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EMV라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EMV 인증이란 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이 세 가지 회사가 제정한 국제 결제 시장 표준이거든요. 이 인증을 받으려면 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비용들을 다 애플이 내냐? No. 그럼 진작에 출시했겠죠. 이 비용들은 이 카드사나 VAN, 즉 벤사가 내야 되는 구조예요. 자, 정리해보자면 애플페이를 도입하기 위해선 NFC 단말기도 엄청나게 깔아야 해서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발생되고 또 EMV 인증까지 받아야 하니 이 비용들을 전부 내면서 협의할 만한 카드사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삼성페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런데 애플페이는 달라요. 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0.15% 발생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장벽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장벽들을 모조리 박살내고 등장한 게 바로 현대카드입니다. 자, 얼마 전부터 현대카드가 애플과 손잡고 국내 애플페이를 출시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현대카드 마케팅팀에서 곧바로 아니요, 우리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라고 해서 역시
역시 또플페이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짜잔! 이런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애플 현대카드와 1년 단독 계약, 올해 말 애플페이 도입 유력. 와우! 이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유출되었는데 이건 오피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4피셜 정도는 될 거예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4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현대카드와 손잡고 올해 말 애플페이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 정도면 루머로 생산되기는 어려운 수준이에요. 자,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디테일한데요. 한번 볼까요? 이마트와 코스트코를 비롯해 스타벅스, 편의점 등 대형 가맹점 60여 곳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게 목표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다음 뉴스를 한번 또 볼까요? 현대카드 애플페이 1년간 독점 12만 매 목표. 현대카드가 애플과 1년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독점 기간 동안 카드 약 12만 5천 매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라고 하며 오는 11월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관련 카드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해요. 11월이라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자,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벤사 이 내용도 나오는데요. 카드 결제 단말기 위탁 관리 업체인 대형 벤사 6곳 및 카드 단말기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NFC 단말기 제조 및 시스템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와,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유출되기 있기 없기?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꽤나 재밌습니다. 아까 나왔던 매장에 더불어 추가로 투썸 플레이스와 할리스, CU, GS25, 이마트24,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국내 편의점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현대카드는 NFC가 가능한 단말기 도입과 서비스 구축 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애플페이 도입으로 인한 수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으면 가맹점 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상대로입니다. 현대카드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얼마나 비용이 크면 독점 계약인데도 수익 걱정을 하겠어요. 애플 사용자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현대카드한테 힘내라는 의미에서 애플페이 현대카드 하나씩 발급해주는 걸로 유료 광고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기사 마지막 줄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동안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수수료와 단말기 도입에 따른 비용 문제라며 특히 관련 비용을 현대카드가 부담하면 수익성이 좋지 않아 반짝 흥행으로 끝날 수 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8년간의 수건을 드디어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 출시돼도 가맹점 문제라든지 불안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분위기를 바꿔서 아이폰 14 출시일 소식입니다. 자, 애플은 애초에 우리나라에 1차 출시으로 발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애플픽, 아이폰,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 다양한 애플 서비스들도 한국에는 찬밥 신세인데 애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좌우당간 신상 아이폰이 나오면서 점점 출시일도 빨라졌었는데요. 그래서 작년 아이폰 13 시리즈의 경우 1차 출시 후에 출시한 뒤 겨우 일주일 뒤에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내에 점점 애플 스토어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희소식이죠. 9월 24일 롯데월드타워에 애플 스토어가 추가로 들어오는 등 이제는 1차 출시가 되지 않을까도 싶었으나 결국 또 찬밥이었습니다. 근데 찬밥도 찬밥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 거의 언밥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국내 출시일이 전작처럼 일주일 늦는 게 아닌 2주가 늦는다는, 참 2주도 아니랍니다. 무려 3주나 늦게 출시한대요. 자, 애플 해마라. 자, 한국 시간으로 9월 30일 사전 예약을 받고요. 일주일 뒤인 10월 7일에 정식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볼까요? 한국은 호구, 아이폰 14 출시, 말레이시아에도 밀렸다. 두둥. 기사 제목 참 잘 뽑네요. 자, 본문을 보면 한국은 3차 출시국이 됐다는 내용이고요. 1차 출시국 약 30개국에 더해 2차 출시국 약 20개국, 그러니까 총 50개국까지가 2차 출시국인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늦은 3차 출시국 정도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전작만 하더라도 사실상 1차 출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늦게 출시된 게 국내의 전파 인증 제도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다른 나라랑 똑같이 전파 인증을 받으려면 한국에만 한 3에서 5일 정도는 빠르게 전파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만을 위해 3에서 5일 정도 미리 아이폰을 보내준다면 출시 전에 많은 내용들이 유출되기 때문에 애플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늦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소문들이 있는데요. 애플은 9월 30일 출시를 원하지만 통신사 측에서 이 4, 4분기 실적을 위해 10월 출시로 좀 미루고 있다. 그러니까 애플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런 루머들이 있는데 크게 신빙성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재고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게 아닐까.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통신 3사는 아이폰을 10월 7일 날 정식 출시하지만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9월 30일에 정식 출시한다면 이 루머는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통신사 직원분들이 내부적으로 아이폰 출시일이 10월 7일로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이런 문자를 받은 분들도 있어요. 재고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예약해야 된다. 자, 이 정도면 4피셜 수준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아이폰 14 시리즈와 애플워치 8, 애플워치 울트라 요거는 이제 10월 7일에 출시되고요. 사전 예약은 그보다 한 주 빠른 9월 30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MR용 사전 예약 빠르게 하는 꿀팁 좀, MR용 사전 예약 싸게 하는 꿀팁 좀,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만간 사전 예약을 무조건 성공하는 방법과 어디가 제일 싸게 사전 예약이 가능한지, 제가 거의 아이폰이 출시될 때부터 사전 예약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 모든 노하우가 담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조율하는 도움 되셨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잘 보여주시고 들으시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해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